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수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해마다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에 대한 대책으로 교육부가 지난 3월부터 학교별로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를 각 시도의 교육지원청에서 일원화해 관리하도록 했는데요. 울산시 교육청도 양 지원청의 교육활동 보호지원팀을 신설하고 교권보호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는데 2달 새 교권 침해 신고가 30건 가까이 접수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 복도에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감 선생님에게 폭언을 합니다. 급기야 타이르는 교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성에 차지 않는지 가방을 마구 휘두르더니 교감의 얼굴에 침까지 뱉습니다. 지난 3일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를 무단이탈하려던 3학년 A군을 교감이 말리던 과정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이 같은 교권 침해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과 관리를 위해 교육부는 지난 3월 각 학교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를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울산시 교육청도 강북과 강남 양 지원청에 교육활동보호 지원팀을 신설하고 교권보호위원회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이후 2달간 지원청에 들어온 교권 침해 신고는 28건,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교사에게 폭언, 욕설을 하는 등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교육활동 보호 지원팀이 신설되기 전 지난 2023학년도에 접수된 울산 지역 교권 침해 신고는 124건인데 사실상 신고 건수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겁니다. 교육청은 지원팀 신설에도 반복되는 교권 침해 사례를 줄이기 위해 오랜 예방 활동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찾아가는 교권 보호 연수가 보통 이제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교육활동 보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올해 새롭게 예방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새로 이제 들여온 프로그램이고. 하지만 교육 현장에선 신설된 교육활동 보호 지원팀의 업무 처리에 대한 불만도 나옵니다. 교육청 하는데 속도가 느려요. 교육청에서는 아직까지 그게 이제 인력하고 이 풀이 100% 정비가 안 되었어요. 교육청의 교권보호위원회에 대한 그 내부 정비가 절실히 빠르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교권 침해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상황. 교육부의 교권보호 대책이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에 보다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국토교통부의 환승시설 개선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된 울산시청 앞 시내버스 정류소 환경개선사업 준공식이 어제 오후 현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에 준공식을 가진 시청 앞 시내버스 정류소는 길이 44m, 높이 5m로 울산을 상징하는 동해바다의 고래와 신미대밭의 대나무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정류소는 여름철 더위와 겨울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냉난방기와 핸드폰 충전이 가능한 온열 의자를 비롯해 버스 도착 정보 안내기, 각종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벨, 제재 동기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곳 버스 정류장의 상징은 고래 모형하고 울산의 상징인 대나무 잎 모양으로 버스 정류장 전체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냉난방기라든지 이곳 시설은 최첨단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곳에서는 무선 충전기도 있고 또 와이파이도 무선으로 하고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을 제공했던 그런 버스 정류장이고 앞으로도 이런 시설들을 우리 울산시 전역에 하나하나 늘려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2024 태화강 마두휘 축제가 오는 14일부터 4일 동안 중구 성남동과 태화강변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태화강 마두휘 축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열리는 여름 축제라는 슬로건으로 태화강 수상 줄다리기와 서바이벌 수상 달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새롭게 운영됩니다. 특히 오는 15일엔 전국 태화강 마두휘 춤 경연대회에 이어 축제의 백미인 울산 큰 줄 당기기 마두휘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울산시가 온산국가 산업단지의 고질적인 주차 문제 개선과 S-오일의 샤힌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추진해온 노상 주차장 조성 사업이 완료돼 이 일대 주차난에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울산시는 하루 평균 10,000명 이상의 건설 근로자가 투입되는 S-오일의 샤힌 프로젝트도 본격화됨에 따라 안전에 큰 지장이 없고 도로 폭에 여유가 있는 도로에 노상 주차장 3,000면과
단속 장비 설치를 마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시는 일부 구역의 경우 인근 기업체의 도로 점용 등 요청에 따라 1,000명 정도의 주차장 설치가 연기됐지만 향후 여건을 고려해 연말쯤에 공사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KTX 이음 정차역을 유치하려는 지자체 간 경쟁이 뜨거운 가운데 온산공당 노동자들이 남창역 정차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온산공당 노동조합협의회는 어제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산공단에는 461개 사업장에 15,000여 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고 10조 원 규모의 샤힌 프로젝트로 인해 더 많은 노동자가 유입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울주군 남북권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 유입이 가속화하고 있지만 현재 KTX 울산역까지 가는 대중교통수단은 1시간 배차 간격의 리무진밖에 없다며 남창역에 KTX 이음이 반드시 정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울산 지역 주택사업 경기 전망지수가 1년 전보다 상승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6월 울산 지역 주택사업 경기 전망지수는 80.9로 전년 동월 대비 13.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대출금리 하락과 경기 회복 조짐으로 비수도권 지역 주택가격 하락세가 둔화되는 등 매수 심리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와 렌트카를 이용해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보험 사기를 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이 같은 사기로 타는 보험금만 8천여만 원이 넘었습니다. 보험 사기에 가담한 사람들 가운데는 10대 고등학생도 있었습니다. 보도에 라경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울산의 한 회전교차로 차량 한 대가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자 옆에 있던 차량이 기다렸다는 듯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렌트카에 타고 있던 피의자 3명이 보험금을 타기 위해 일부러 사고를 낸 겁니다. 차선 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직진 차량이 양보를 안 해주고 받으면은 직진 차량이 과실이 더 작게 나오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걸 노리고 이제 고의로 그 사고를 낸 거죠. 이들은 배달 오토바이와 렌트카를 이용해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을 들이받거나 지시 위반 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보험 사기를 저질렀던 또 다른 현장입니다. 피의자들은 이곳에서 불법 유턴을 하거나 후진하는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아 사고를 냈습니다. 이렇게 보험 사기를 공모한 이들은 모두 8명. 지난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울산 남구와 중구 일대에서 21번 사고를 내 8,5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피의자들은 대부분 배달 라이더였으며 10대 고등학생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편취한 보험금 대부분을 사이버 도박에 탕진하거나 유흥비와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전원을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울산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어제 울산지검 회의실에서 2024년 후원기업 범죄 피해자 지원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S-오일과 현대중공업 등 7개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범죄 피해자들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한 지원금으로 1억 1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울산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지난해 2,700여 건의 상담과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비와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억 8천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HD현대 1% 나눔재단과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는 어제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서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 가구의 냉방기 설치 비용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HD현대 1% 나눔재단은 울산 동구에 거주 중인 아프간 특별 기여자 17가구에 스탠드형 에어컨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비용 3,41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에 기부했으며 이달 중 에어컨 설치를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시장실에서 S-오일의 울산권역 닥터카 운영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울산권역 닥터카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시범 운영을 해오다가 2019년 초 운영비 부족으로 한때 중단되자 그해부터 S-오일이 매년 1억 원씩 지원해 운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닥터카는 도로 위 응급실이라고 불리며 간호사나 응급구조사만 타는 일반 구급차와는 달리 외과나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가 탑승해 직접 환자를 처치하며 이송이 가능합니다.
HD현대중공업은 어제 동구 인재개발원에서 국내외 함정 유지보수 정비업체 9곳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협약으로 인공지능을 통한 함정 관리와 신속한 초동 대응은 물론 전투력 향상 등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선급협회와의 협력으로 대규모 함대를 운영하는 미국 해군의 함정 유지와 보수 정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북부소방서가 어제 화재 진압대원과 구조대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출동 통행 방해 차량 강제 처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은 측면과 전후면 차량 밀기와 소화전압 불법 주정차 차량 파괴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소방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이나 물건은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제거하거나 이동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근절돼야 하지만 끊이지 않고 있는 범죄 중 하나가 바로 가정폭력입니다. 특히 가정폭력은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 재범을 막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사건 발생 초기 경찰의 빠른 개입과 집중적인 상담과 교육으로 재범률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한 유명 로펌 출신 변호사는 별거 중에 잠시 집에 들른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는데 알고 보니 숨진 아내는 오랜 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일 오후에는 울산 동구의 한 노상에서 베트남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남편이 행인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가정폭력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울산에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112 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었고 가정폭력 가해자가 구속되는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가정폭력 신고 자체도 늘었지만 범행의 죄질 역시 좋지 않은 사례가 더 많아진 겁니다. 사회적인 범죄이고 반드시 공권력이 개입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경찰들의 태도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진다면 피해자들도 안심하고 더 신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 어쨌든 공권력을 통해서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나마 가정폭력 재범률이 다소 낮아진 건 고무적입니다. 지난 2021년 10%에 육박했던 울산 지역 가정폭력 재범률은 지난해 7.3%로 낮아졌고 올해 들어서도 5%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가정폭력 재범을 막기 위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전문 상담기관과 연계해 상담과 교육을 받게 한 효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경찰이 전문 상담기관으로 인계한 울산 지역 가정폭력 가해자 50명 중 재범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1개월 이내에 한 10회 정도 하는 사업인데 경찰 조사 단계 가해자 교정 상담 결과가 반영된 수사 자료를 검찰 송치함으로써 가해자 교정 효과가 높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처벌을 강화하는 것 못지않게 예방교육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흔히 가정사로 치부하기 쉬운 가정폭력. 하지만 강력범죄 등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건 발생 초기 개입과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시가 FAO, 즉 UN 식량농업기구로부터 파트너십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10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UN 식량농업기구 시상식에서 우크라이나 기금 1억 원 공여와 국제개발협력 청년 인재교육 사업 등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아 파트너십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UN 식량농업기구는 세계적인 식량 위기와 국제적인 식량 안보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시상식을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시상금 5,000달러에 5,000달러를 추가해 총 10,000달러를 식량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나라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오는 13일 울주군에서 개최합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와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면서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오늘 부산 기장군에 이어 13일에는 울주군 문수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합니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울주군 주민을 포함해 인접한 울산 남구와 양산시 주민들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울산 지역 기초의회가 어제 지역에서는 처음 다뤄지는 내용의 조례안을 잇따라 원안 가결했습니다. 중구의회 김도훈 의원은 관내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이 관 외 병원을 방문할 경우 요양보호사 등이 보호자로 동행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또 동구의회 강동효 의원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구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지상 설치,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해 원안 가결됐습니다. 울주군의회 한성환 의원이 전국 시군구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로부터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습니다. 한 의원은 제7대 후반기 부의장과 제8대 전반기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효율적 의회 운영을 위해 힘쓰고 현장 소통을 중시하는 생활 밀착형 의정활동으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울산 지역 진보 정당과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어제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2025년 최저임금과 관련해 물가는 고공행진 중인데 실질 임금은 하락하고 있다면서 2025년 최저임금은 2024년 물가 상승률 2.6%를 더해 12,500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의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후부터 90일이 되는 오는 6월 말까지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